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유믹스 코인,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어이없는 진실에 아연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왜 위믹스 코인을 파니 국힘당 실세 의원이 등장하는 걸까요? 불과 2주 전 김남국 의원의 마녀 사냥이 마구잡이로 벌어질 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김남국은 사라지고 민주당 의원과 국힘당 의원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김남국 의원을 향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퍼부었던 의원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아마도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 듯 싶은데요. 김종민, 김한규, 양정숙, 김성주, 오기영 민주당 의원, 허은하, 정의용, 윤창현, 김웅 국힘당 의원까지 입법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제대로 신고는 할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흔적 지우기에 바쁘지 않을까 하는 의심만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힘당 핵심 관계자가 유믹스 코인과 관련이 있다는 단독 특종 보도가 터져나왔는데요. 그 당사자는 바로 장제원 국힘당 의원이었습니다. 장제원 국힘당 의원 일가의 사학재단이 보유한 동서대학이 지난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유믹스 코인 10억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유믹스 코인 투자를 계기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그 파장이 예상됩니다. 장 의원 일가인 동서대 말고도 고려대와 서울대 등 정치권의 영향력이 큰 유력 대학이 위메이드 대관팀에 정무위 방문 이전 유믹스 코인을 10억 원씩 무상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앞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공개한 위메이드 직원 출입 기록을 보면 김씨라는 성의 방문인이 2020년 9월, 허은하 의원실을 3차례, 2022년 정의용, 김성주, 오기영, 김종민, 윤창현, 김한규, 양정숙 의원실을 도합 9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의원실은 통상적인 수준의 인사차 방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유믹스 상장 폐지 전후로 정무위원 소속 의원실 방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또 로비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코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26일 여성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기부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연구학술 활동의 발전 기금 명목이었는데요. 누가 봐도 기부를 빙자한 로비인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 기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미국 유명대학 및 프랑스 문화재 복원 등 전 세계 각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협약에 참여한 양측의 설명입니다. 장 총장은 동서대에서 추구하는 IT 융합과 문화 콘텐츠 특성화와 일치된 방향이라며 동서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유믹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직자의 가산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는데요. 위메이드가 유믹스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의 전방위로 로비를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장제원 의원은 결국 우회해서 유믹스 코인을 받은 건데요. 이것도 뇌물수수가 아닌지 의혹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근원적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근원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공권력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에 반대하는 이념과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면서 대통령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외쳤던 자유, 자유, 자유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빌미로 삼아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서 이미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한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으십시오.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대통령의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가 통제되는 것은 독재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만인평등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참정권에 의한 입헌민주주의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인평등에 입각한 자유와 인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입헌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은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회와 시위를 둘러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무산됐습니다. 행사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잇따랐는데요. 며칠 사이에 경찰의 대응이 달라진 겁니다. 경찰들이 앉아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강제로 끄집어내는데요. 양팔을 붙들린 채 들려나갑니다. 경찰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행사 참가자 80여 명을 막는데 경찰 600여 명이 동원됐는데요. 당초 저녁 7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행사는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혔습니다. 결국 대법원 정문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문화제를 강행했지만 그마저도 20분 만에 중단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건너편 공원으로 몰아냈고 이곳에서 행사를 마친 시위대는 노숙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대립은 26일에도 이어졌는데요. 금속노조 측은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간격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변질된 문화제라고 규정하면서 강제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문제없이 해오던 행사가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면서 경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힘당이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시대 상황과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대응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무줄 잣대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데다 과잉 대응까지 한 거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재작년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 질서에 명명백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대한민국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신박한 정권, 전두환 50 시절이 이랬을까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큰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